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지 않아요? 진짜 이제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 옷도 짧아지고 이런 산뜻한 날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주 산뜻한 신차, 바로 르노코리아의 XM3. 잠깐만요, XM3가 아니죠. 이제는 르노코리아의 아르카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게 또 성수동에 가가지고 이 아르카나와 QM6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아르카나를 타보면서 얼마나 상품성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엠블럼만 바뀐 게 아니거든요.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산뜻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아르카나 원래 이름이 뭐예요? XM3죠. XM3는 이 르노 삼성 시절부터 이어온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XM3에서 이 아르카나라고 이름을 바뀐 게 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원래 이 XM3는 내수형 이름이고요. 원래 이 XM3 시절에도 해외로 수출을 됐거든요. 그때 이름이 아르카나예요. 해외 판매 모델 이름이 아르카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굳이 내수형과 글로벌 명칭을 따로 둘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르노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국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르노 삼성에 대한 그런 색깔보다는 르노 코리아의 색깔이 조금 더 인식이 좀 더 좋아져서 차라리 그럴 바에 XM3가 아니라 아르카나로 글로벌 명칭을 통일하자라고 해서 새롭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엠블럼도 뭐 태풍 로고, 뭐 좀 호불호가 있는 엠블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르카나로 바뀌면서 요거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갔잖아요. 요게 요 XM3 시절부터 이 오너분들이 얘기가 되게 많았대요. 이거 언제 바꾸냐, 로장주 마크로 바꿔라 이래서 이번에 새롭게 로장주 마크로 바꾼 거죠. 자, 그리고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진 부분들이 많죠. 원래 이 XM 시절의 트림이 어때요? LE, 뭐 RE, 그리고 뭐예요? 인스파이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아르카나로 바뀌면서 명칭이 바뀝니다. 에볼루션, 테크노, 그 다음에 아이코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부터 산뜻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르카나는 왜 아직까지 인기가 많냐?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보면 어때요? 엠블럼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차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게다가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이런 좀 금장의 포인트들이 이 아르카나의 느낌을 한층 더 살려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차를 살 때 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이 있죠. 근데 이 아르카나의 가장 큰 매력은요, 일단 저는 가성비와 높은 상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경쟁 모델이라 그러면 뭐 코나, 셀토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코나나 셀토스를 보면 어때요? 옵션을 조금만 추가해도 3,300에서 3,800까지 확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금액이 한참 올라가가지고 뇌절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언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데 르노코리아의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3,102만 원 정도면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를 출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가져온 차는 아이코닉의 풀옵션 모델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펄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아르카나가 재미난 게 트림에 따라서 선택하는 분들이 확연히 나눠집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아르카나의 아이코닉 뭐 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을 다 집어넣고 뭔가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중간 트림인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감각, 그냥 조금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옵션들이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볼루션, 요거는 이제 가장 가성비적인 트림, 그냥 알짜배기 옵션만 탁탁탁 선택해가지고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는 게 에볼루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르노코리아가 잠에서 빡 깨어나려고 하잖아요. 올 6월 달에 뭐예요? 부산 모터쇼 때 딱 오로라 프로젝트 공개하면서 새롭게 판매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선보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트림 간소화를 통해서 완전히 세분화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르노코리아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트림을 간소화해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트림을 없애버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림을 모아서 좀 구분을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아르카나라고 하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뭐 라틴어로 비밀 혹은 신비주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아르카나는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타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차예요. 그리고 이게 엠블럼만 바뀐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요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가면서 그릴에 요거 어때요?
통일된 디자인으로 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게다가 헤드램프 디자인도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오너분들이 아니라면 좀 유심히 봐야 되긴 하지만 이 아르카나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XM3보다 좀 더 심플해지고 이뻐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디자인의 힘, 그 다음에 연식 변경의 힘입니다. 단순히 아예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군데군데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게다가 무엇보다 이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오면서 요 그릴도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했죠. 하지만 요 중간을 이어준 요 헤드램프 요 라인들이 좀 더 심플해졌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예뻐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드미러 커버 있죠. 요것도 변경이 됐어요. 약간 달라진 거죠. 실제 오너분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번 아르카나로 새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프론트 범퍼 하단이라든지 요 휠, 그 다음에 사이드 쪽 이런 좀 금장의 라인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이 아르카나의 약간 유니크한 느낌을 좀 살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 XM3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 아르카나의 또 하나의 매력은요, 실용성에 있어요. 차를 우리가 구매할 때는 단순히 뭐 옵션을 원해서 사는 차가 있고, 아니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럭셔리함을 느끼고 싶어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 아르카나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했어요? 아까 진짜 내가 옵션을 막 다 집어넣고 욕심을 내가지고 한다고 해도, 아이코닉 트림 막 선택한다고 해도 3,000원 막 초반이에요. 근데 그 가격에 뒤에 공간 굉장히 넓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녔을 때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요, 제가 이제 워낙 많은 차들을 타보고 리뷰하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때 뭐 전문가적으로 뭐 승차하면 뭐 어때, 이것보다 진짜 실제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게 달라져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야. 나는 애초에 이런 차에 관심도 없고 뭐 다른 걸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차를 욕하고, 왜냐면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야. 진짜 객관적으로 이 아르카나를 살 만한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 가격 괜찮지, 디자인 솔직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실내 공간 넓지, 게다가 이번에 아르카나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세팅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요거는 주행을 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뭔가 보면은 이게 트렁크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커버가? 뭔가 이 공간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얘 하이브리드라서 이 밑에가 뱉어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는 좀 넓게 사용하고 싶다, 깊게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를 빼서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으면은 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피가 큰 짐들만 안 들어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딱 내리는 순간 좀 부피가 큰 짐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전동 트렁크가 없기는 한데 이게 유압식 리프트라서 조금만 힘을 주면은 트렁크 공간이 닫힙니다. 뭐야? 뒤에 엠블럼이 바뀌었잖아요. 로장주 엠블럼이 바뀌었는데 테일램프가 커버 형태로 좀 더 디테일이 잘 보이는 걸로 바뀌었어요. 야, 이거 테일램프 디자인도 변경이 됐네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변경된 건 없고요. 이게 원래 일반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랑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달라요. 얘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처음 보신 분들 혹은 조금 주의 깊게 안 본 분들은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었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뀐 건 아닙니다. 조금 변경이 된 거고, 달라진 거는 디퓨저예요. 그 머플러 있죠, 머플러. 물론 이거 멋입니다. 이거 그냥 디자인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금장이니까 이쁘지 않아요? 르노 차들이 보면 되게 감각적이에요. 이거 어디 나라 차예요? 프랑스 차예요, 프랑스 차. 프랑스 하면 뭐예요? 디자인, 감각적, 패션 막 이러잖아요. 오래된 디자인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작은 변화로 되게 산뜻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머플러는 아니에요. 실제 머플러는 요 밑에 있거든요. 실제 머플러가 아니기 때문에 요 금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장 무광이잖아요. 왜냐면 실제 머플러는 열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크롬이라든지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막 이런 거 잘못 넣으면은 막 변색되거나 색깔 막 빠지거나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포인트로 금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야, 근데 확실히 좀 이게 이뻐지긴 했다. 여러분들 차라는 건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전시장에 가서 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테일램프와 엠블럼이 바뀐 것만으로도 뒤에 후면부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뭐야 이거? 뒤에 유리 뭐
QR코드가 있네? 이거 뭐냐? 이거 완성하다가 잘못해서 QR코드 이거 스티커 안 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론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죠. 진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주행하다 보면은 사고가 크게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문이 안 열려. 안에 사람은 타고 있어. 이러면은 빨리 이거를 뭐 분해를 한다든지 뭔가 유리를 깨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 구조를 막 다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어딜 뜯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얘가 QR 레스큐 코드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스캔을 하면은 요게 어디를 해체해야지 이걸 좀 빨리 탈거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구조하는데 15분 정도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유용한 거예요. 여기에 뒷유리도 하나 있고요. 앞쪽에도 하나 있어요. 앞쪽에는 이쪽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티커 안 띈 거 아니고요. 애초에 존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아르카나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아르카나를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 그래서 공간 넓냐, 트렁크는 넓다 그랬잖아요. 2열 공간도 좁지가 않습니다. 4인 가족이 함께 타고 다니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차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고급스러운 차, 좀 더 넓은 차, 뭐 다 좋죠. 하지만 비쌉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차는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르카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이 넓어요. 지금 1열을 진짜 거의 끝까지, 앞에 지금 운전하는 친구가 180이 넘어요. 그 친구가 운전했는데도 뒤에 어때요? 극단적으로 일부러 지금 앞 뒤로 당겨 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공간이 괜찮죠. 그리고 2열의 시트가 운전석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2열에 탄 사람이 좁아서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을 덜 들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열선 시트와 USB 타입 단자도 들어있고요. 이 센터 터널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컵홀더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아르카나의 뒤에 2열 이제 센터 콘솔이 되게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짧지가 않아서 좋아요. 궁금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암레스트가 있는데 이게 어정쩡한 길이면요, 손을 이렇게 올려놔도 불편해요. 뭔가 짧아 이러면 생각해봐, 이거 손이 앞으로 나와, 불편해. 위치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르카나는 딱 위치가 적당한 데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열에 탔을 때 이거 막상 사장님 보면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워낙 많은 차를 타보니까. 물론 엄청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 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 들어가 있을 만한 구성들만 집어넣고 위치 제대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스티치나 이런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가성비나 상품성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게 말이에요, 탔을 때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차를 좀 오래 타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과 장점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아르카나를 리뷰하기 전에 실제 이 XM3 시절부터 이 차를 오래 타왔던 오너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이 차의 장점이 뭐냐, 단점은 뭐냐. 일단 단점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모델 대비 뭐 화려한 느낌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 XM 시절부터 타고 다녔던 이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XM3를 사지 않았을 거고요. 실제 타고 다녔을 때 이 차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 옵션 없어도 다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타고 다녔을 때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런 버튼들을 눌렀을 때 조작감, 그 다음에 버튼의 질감, 시트 가죽 질감,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대치가 낮게 접근을 했는데도 타고 다니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게다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나 효율성까지도 좋고 말이죠. 자, 2열에 대한 얘기 많이 해봤으니까 주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또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주행에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아르카나가 뭐가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XM3 시절에도 시승을 해봤었죠. 그때도 차 주행 느낌 나쁘지 않다, 특히 이 F1 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좀 라이트하게 할 거고, 오늘은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차는요, 이 연식 변경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잠수함 패치를 합니다. 굳이 제조사가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개선하고
바뀌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오너들이 이거는 좀 불편해,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열이 많이 발생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개선할 수 있게 그 팬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뒤쪽에 이제 문 같은 거 막 열 때 너무 한 번에 확 열려가지고 막 문 막 심지 같은 거 막 휘거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연식 바꿨을 때 여기다 보강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개선을 해서 출시를 해줘요. 이런 것들은 실제 오너가 오래 타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왜 제조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아르카나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나온 XM3와 이 아르카나를 번갈아 타잖아요. 그럼 차가 완전 딴 차예요. 저 솔직히 놀랐어요. 이전에 저희가 비교 시승했을 때 XM3 좀 일반 모델 좀 오래된 연식들 탔었거든요. 그때 느꼈을 때는 그냥 가성비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뭐 승차감이나 주행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아쉬웠지만 가격이 괜찮아서 그냥 뭐 그게 단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아르카나로 가장 최근 연식을 타보니까 차의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이 주행 질감 있죠.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뛰어난 연비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연비만 좋으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단순히 연비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가적인 것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조용하고요,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요 꽤 놀랍습니다. 진짜 이 도그 미션 들어간다 그랬죠. 도그 미션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연비의 효율성이 정말 좋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의 효율성은 무조건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딱 이 금액대의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비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르카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주행하든 복합 연비가 얘가 리터당 17km가 넘게 나오거든요. 어디 주행하든 리터당 17km 이상 나오고요. 진짜 미친 듯한 연비 주행하잖아요. 리터당 20km 훌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운전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좀 공감을 할 텐데, 좀 무거운 차나 힘이 딸리는 차들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더라도 고속감이 연비가 확 죽어요.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구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 아르카나는 도심이나 고속도로나 한 거 없이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거죠.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얘가 그리고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주행 느낌 자체가 정말 부드러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어필을 해서 좀 보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다릅니다. 도심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탈 수도 있고요. 고속 주행했을 때도 힘이 딸린다든지 약간 좀 버겁다 이런 느낌들도 많이 안 드는 거죠.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비쌀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이 아르카나의 상품성과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비자분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사회초년생분들, 뭐 대학생분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은퇴한 시니어분들도 큰 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랑 뭐 와이프 딱 둘이 움직일 때도 있고 4인 가족도 뒤에 애들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큰 차가 아닌 차를 원할 때는 아르카나가 대안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격까지 저렴해요. 그리고 연비도 좋아요. 그 다음에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내비게이션도 T맵이 들어가요. 게다가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있을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요. 막 엄청 고급스럽고 막 무슨 안마 시트 이런 거는 안 들어갔는데, 내가 차를 타고 다닐 때 필요한 옵션들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기어 노브 위치가 조금 앞에 가 있어요. 살짝 요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한데, 뭐 주행하다가 이걸 계속 막 만지는 건 아니니까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 아르카나가 주행하다 보면 약간은 그 엔진 회전 소리가 좀 나요. 윙 하는 이런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일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노래를 안 틀고 조용히 그냥 주행하고 있으니까 더 부각되는 거지, 처음 타보는 분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 단 이 후방 카메라는 서라운드는 있는데 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조금 아쉽다라고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아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차선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칭찬해 줄 만하죠. 그 다음에 얘가 이번에 이지 커넥트였는데 이번에 오픈 알링크로 변경이 됐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르노코리아 같은 일을 잘하는 게 기존 고객들의 그런 소리들을 잘 듣고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잠수함 패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딱 눈에 보기에는 기능적으로 바뀐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속도 있죠. 속도,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워졌다. 딱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래 사용했던 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면은 달라졌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리기 전에 이런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 아르카나는 3천 초반이에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옵션들을 신경 썼다라고 느낀 게요. 자,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 자, 운전석 올렸다 내렸다 자동이죠. 조수석 올렸다 내렸다 자동, 2열 올렸다 내렸다 다 자동입니다. 운전석 포함 모든 유리가요,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요. 이제 다른 타 브랜드는 급 나눈다고 2열에는 내리는 것만 자동으로 넣어놓거든요. 근데 아르카나는 기본으로 다 자동으로 넣어놓습니다.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타기 좋다, 이 얘기 왜 했는 줄 알아요? 안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르카나가요, KNCAP,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하는 안전도 평가, 그 다음에 유럽에 수출이 많이 나가요. 유로 NCAP에서도 만점을 받은 차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안전하다라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산뜻한 마음으로 이 르노 코리아의 새로운 신차 아르카나를 한번 시승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에 그냥 안 좋게 봤을 때는 뭐가 달라졌냐, 엔진 파워트레인 그대로고 그냥 엠블럼만 바뀐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차를 꼭 직접 한번 타보세요. 타보면요, 예전과 다르다는 부분들, 잠수함 패치가 어떤 건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르노 코리아 차를 처음 타보기 전에는 저도 색안경 끼고를 봤었어요. 별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고,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이 차를 진짜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실제 오너가 정말 잘 평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르노 코리아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열에 한 7, 8은 괜찮다고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금액 대비 괜찮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멋진 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하죠, 차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다양한 시각으로 차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